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현대 사상, 우리 지난 시간까지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야스퍼스, 사르트르까지 무슨 주의? 실존주의에 대해서 했죠, 그죠?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실용주의를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용주의. 실용주의는요, 퍼스, 제임스, 듀이, 요 세 사람이거든요. 퍼스, 제임스, 듀이.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실존주의 했던 키르케고르는 어느 나라 사람? 덴마크, 하이데그, 독일, 야스퍼스, 독일, 사르트르, 프랑스였죠. 근데 실용주의는 퍼스, 제임스, 듀이 다 한 나라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실용의 이런 전통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 실용은요, 실제 쓸모가 있다. 실제 생활에서 쓸모가 있는 것. 이게 실용주의에서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쓸모가 있다.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쓸모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쓸모 있는 거 유용성이라고 하죠. 쓸모 있을 용, 있을 유용성. 실제 생활에서 유용성이 있는 것. 요거를 중시하는 게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용주의는 다 어느 나라에서? 미국에서 나온 사상이거든요. 자, 어떤 사상가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볼 사람은 퍼스라는 사람입니다. 퍼스. 이 퍼스가 이제 실용주의의 선구자. 우리 아까 실존주의의 선구자는 누구였죠? 키르케고르였죠. 그죠? 근데 실용주의의 선구자는 퍼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퍼스는 1839년부터 우리가 한일합방 되던 그 해, 우리가 한일합방이 되는 것에 충격을 받고 돌아가셨다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지만 우리가 한일합방 받은 그 충격으로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끊으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죠? 네, 그 해에 퍼스가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키르케고르가 1813년이었죠. 그죠? 1839년이니까 키르케고르가 태어나신 지 26년 후. 그러니까 퍼스는 야스퍼스가 1883년, 하이데거가 1889년이니까 키르케고르와 야스퍼스 그 사이에 퍼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퍼스는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미국의 그 연안 부두 같은 이런 곳에 청량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청량할 때 잘하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 청량하는데 쓸모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퍼스는 뭘 강조하느냐면 실용을 처음으로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실용을 어떤 측면에서 퍼스가 이야기했냐면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 진리가 되려고 하면 과학적인 탐구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참다운 지식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과학적인 그런 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오케이. 이거 정말 쓸모 있다. 이거 유용하다. 그러면 그게 지식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탐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게 유용하다는 이거를 퍼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제적인 성과를 낼 때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이론으로만 있으면 그 이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참다운 지식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청량하는데 청량이 이전에는 뭐 10시간 걸렸는데 이번에 이 도구 가지고 청량하니까 1시간밖에 안 걸렸네? 실제적인 성과 있네? 그러면 그게 참다운 지식이 되고 우리 실생활에 유용한 참다운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모 있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냥
사실과 잘 맞아. 그것이 진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과 일치하면 오케이, 진리.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정말 일관성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진리. 일관성이 없으면 진리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퍼스 이전까지는 이렇게 어떤 사실에 일치하면 오케이, 진리. 사실에 일치하지 않으면 진리 아니고, 사실에 일치하면 진리. 그리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 그러면 진리.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자. 어디로? 쓸모 있는 쪽으로. 유용성을 갖춘 쪽으로. 진리도 이제 사실에 일치하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정말 우리 실제 삶에 쓸모가 있을 때 그게 진리야. 유용성이 있을 때 그게 진리야. 그래서 실용주의의 선구자가 바로 퍼스가 되거든요. 이 퍼스를 이어받아 가지고 실용주의를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퍼스보다 이렇게 3년 뒤에 태어났는데 퍼스와 거의 절친한 친구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바로 제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은 윌리엄이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되는데 퍼스보다는 한 3년 뒤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1842년에 태어나가지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압적으로 합방되었을 때, 한일 합방. 누구처럼? 퍼스처럼. 퍼스도 1910년 한일 합방 된 그 충격은 아니지만 그 해에 돌아가셨는데 제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에 우리나라 한일 합방 되던 그 해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제임스 같은 경우는 실제 실용주의라는 그런 책도 직접 집필하게 됩니다. 실용주의. 라는 이런 책도 집필하게 되는데요. 요 실용주의라는 책에서 제임스는 사실 그 하버드 대학교에 처음에는 의과대학에서 일하고 그리고 또 심리학과 교수, 나중에는 이제 철학과 교수가 되거든요. 철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이 친구였던 퍼스가 나중에 이제 좀 실직을 당하고 이랬어요. 퍼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사생활 문제, 어떤 여성관 뭐 이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학 교수로 임용되려고 했는데 잘리게 돼요. 그 사생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친구였던 제임스가 한 번씩 하버드 대학교에 이 퍼스를 오라고 해가지고 강연을 하버드 대학교에 사게 하고 그 강연료를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 메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 실용주의라는 책에서 뭘 강조하게 되느냐면 캐시 밸류, 우리말로 하면 현금 가치를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선생님도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강의하다가 약간 배가 고파가지고 저기 편의점 가서 여기 앞에 이제 GS 25C 있어가지고 베지밀 이렇게 몇 병 사왔거든요. 근데 베지밀을 가서 베지밀이 보이길래 금은콩 베지밀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있는 이제 알바하는 이제 어떤 여성분이 그냥 가지고 나가도록 하질 않더라고요. 돈을 내야 이 베지밀 금은콩 두유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카드를 냈죠. 현금이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현금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카드를 내어서 결제를 하고 가지고 나왔거든요. 선생님이 현금을 내거나 카드를 내었기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가지고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제임스는요, 우리의 어떤 지식, 이론, 학문,
심지어는 종교, 철학,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지식, 이론, 학문, 종교, 철학, 문학 모두 다 현금 가치가 있을 때 그게 참다운 지식, 참다운 이론, 참다운 학문, 참다운 종교, 참다운 철학, 참다운 문학이 될 수 있다. 요 현금 가치가 있다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유용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낙심이 될 때,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어떤 큰 장애를 만났을 때,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지갑에서 현금을 딱 내듯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부처님, 내가 믿고 있는 어떤 분을 딱 내면 그 문제가 스르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교가 정말 가치가 있는 종교, 진짜 종교, 유용한 종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제임스가 볼 때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 상황에 닥친다는 거죠. 그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는 뭐처럼? 현금처럼. 너무 배고파. 강의하다 보니까 너무 배고파. 저기 앞에 편의점에서 군고구마 팔던데 군고구마 하나 사 먹었으면 좋겠다. 먹고 이제 힘내어서 좀 강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갑에서 현금을 내가지고 카드를 내어서 막 달려가가지고 자, 군고구마 3개만 주세요. 해서 먹고 또 즐겁게 힘내서 강의하고. 그게 종교, 문학, 철학, 학문, 이론이라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너무 이제 삶이 힘들 때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늘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럴 때 있죠. 이때 내가 좋아하는 시, 윤동주의 별 그런 시 있죠, 그죠? 그걸 딱 내면, 그걸 딱 이렇게 딱 외우면 뭔가 이렇게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싹 해결이 되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마음에 어떤 새로운 삶의 의욕이 막 생기고 기쁨이 살아가는 어떤 용기가 막 생기고 기쁨이 막 샘솟고 이러면 그 시가 가치 있는 시, 그 문학이 정말 내 삶에 유용하고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문학이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식과 이론이 내 삶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할 때 그것이 참다운 지식, 참다운 이론, 참다운 철학, 종교, 학문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선생님이 조금 뭐도 이야기했죠? 종교, 철학, 문학 이런 것도 이야기했죠. 그죠? 언뜻 볼 때 종교나 철학, 문학은 좀 현금 가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제임스는 종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미국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을 때 삶을 살아가는데 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선하게 살려고 하고 사람이 더 선한 성품이 길러지고 그리고 다음 세상, 지금은 좀 사는 게 힘들지만 다음 세상에 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영원한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어서 쓰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 그 종교가 나를 선하게 해주는 현금,
내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는 현금이 되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신을 믿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표현을 제임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도, 철학도, 문학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준다면, 우리 삶의 의미,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돈을 쓸 때가 많이 있죠. 그죠? 노래 공연하는 데 가서 노래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연극을 본다든지, 책을 사서 읽는다든지, 많은 활동을 하는데, 문학, 철학, 종교가 내 삶의 의미를 준다면, 그것도 현금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어떤 종교나 철학, 문학 같은 이런 형이상학적인 것 같은 이런 학문들도 내 삶에 의미를 준다면 그때 이것도 뭐가 있다? 현금 가치가 있다. 내 삶에 의미를 준다면 이것도 현금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이 현금 가치를 강조했고요. 또 제임스가 또 강조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현금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삶 속에 유용할 때 그게 현금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정말 확고부동하고 불변하고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라는 것이 제임스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확고부동한 또는 불변하는 흡사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 선의 이데아, 불변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그렇게 확고부동한 것도 아니요, 불변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한마디로 뭐다? 쓸모 있는 것이 진리다. 우리 삶에 유용한 것이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듀이가 제임스가 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고정된 어떤 그런 진리가 아니고 우리 삶에 정말 유용한 것이 진리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전등 같은 게 이런 거 많지 않았잖아요. 산에 어떤 사람이 올라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고 막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러다가 이렇게 어떤 호랑이, 곰 나타나가지고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마침 딱 길을 보는데 소가 걸어간 그런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살았다. 이때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죠? 제임스는 그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은 그 길을 따라가면 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집이 나올 것이다. 그 집에 가면 나는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곰의 위협으로부터 호랑이 위협으로부터 내가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 생각의 대상, 안전한 집이라는 내 생각의 대상이 정말 실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어떤 관념, 다른 말로 생각이죠, 그죠? 이 관념이나 생각이 어떨 때 이게 가치가 있느냐 라고 할 때 제임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 관념의 대상, 생각의 대상이죠. 관념의 대상이 정말 실제적으로 중요할 때, 그렇다면 그 관념의 대상, 여기서는 뭐였죠? 그 소가 간 그 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집, 그 집이 이 생각의 대상, 관념의 대상이죠. 그 집이 실제로 중요한 거죠. 왜?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맛있는 걸 주고 내 생명을
구해주는 뭐가 있기 때문에 쓸모,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 실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제임스는 바로 유용성, 관념의 대상이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념과 그 생각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의 그런 실제적인 성과, 쓸모 있는 거, 요거를 받아들여서 제임스가 캐시밸류, 현금 가치, 현금을 딱 내서 우리 삶의 어떤 배고플 때 빵 사 먹고 맛있는 밥 사 먹는 것처럼, 그러면 가치가 있고 유용한 거죠. 실용성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모든 지식, 이론, 학문, 종교 다 우리 삶에 현금 가치가 있어서 우리에게 유용할 때 가치가 있다라고 했다는 거, 이거 기억하고요. 자, 이제 우리 실용주의의 마지막 분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걸요. 존 듀이라는 분입니다. 존 듀이. 성은 듀이, 이름은 존. 그러니까 존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요한이죠. 성경이 나오는 요한복음 할 때 존 복음, 요한복음이 되게 되는데, 존 듀이는 역시 미국 사람이고요. 아까 그 제임스가 어디 학교?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였죠. 그죠? 근데 듀이 같은 경우는 시카고, 미국의 시카고 주가 있죠. 그죠? 시카고 대학 교수,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 이렇게 역임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1859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임스가 1842년에 태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제임스보다는 한 17년 동생인데, 사시기는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아까 퍼스나 제임스는 우리나라 한인합방 되는 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셨죠. 그죠? 1910년에 돌아가셨는데, 존 듀이 같은 경우는 1952년, 북한이,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를 침공한 50년부터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한국전쟁이 막 일어나던 그 52년에 한국전쟁으로 너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1952년 정도 되면 벌써 59년에 태어나셨으니까 한 93세 정도 되시죠. 그죠? 93세까지 굉장히 정말 오래 사신 거죠. 53세까지 오래 사시고, 사실은 존 듀이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유한순누나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3.1 만세운동을 했던 몇 년이죠? 1919년. 1919년부터 거의 21년까지 우리 동양을 이렇게 순회합니다. 순회하면서 이 실용주의를 막 전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서양의 공자, 중국에서는 공자가 최고였잖아요. 그죠?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사상가로 이렇게 알려지게 돼가지고 서양의 공자 선생님이다 라고 해서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 난징 대학교에서도 막 이 듀이 우리 학교에 좀 와서 강연해 주세요 막 초청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대학이 도쿄 제국대학이 있었는데, 그 도쿄 제국대학에서도 듀이 선생님 저희 학교에 오셔서 제발 강연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1919년부터 21년까지 일본하고 중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에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에는 오시진 않고 일본, 중국을 다니면서 미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특히 이제 1919년에 일본 동경 제국대학, 도쿄 제국대학에서 한 8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연을 하시게 되는데, 그 8번의 강연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셨어요. 그때. 그 책 이름이 바로 철학의 재구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철학의 재구성. 일본 그때 가는 김에 정말 그 일본에서 우리 유학생들이 막, 우리 대한독립 만세 막 외치는 거 그거 막 지지해 주시고, 일본 정부에다가 죄 없는 한국을 짓밟지 마라. 한국에서 당장 물러나라. 나는 대한 독립을 지지한다. 이렇게 외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도 이 듀이 선생님이 그 당시 이제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요. 그래서 그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 명예 박사가 되는데 일본에서도 와, 너무 8번 이렇게 막 강연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학술 훈장을 듀이한테 이렇게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듀이가 일본은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훈장을 거절하겠다. 그 훈장을 거절합니다. 이 일본이 너무 막 제국주의로 독재로 막 이렇게 남의 나라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민주주의 정부가 아닌 일본이 주는 훈장은 받지 않겠다. 그 정도로 그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신념이 좀 확고했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듀이 같은 경우에 이 철학의 재구성이라는 1919년에 낸 이 책에서 듀이가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도구주의입니다. 도구주의. 제임스 같은 경우는 뭘 강조했었죠? 캐시 밸류, 현금 가치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 듀이는 도구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돼야 된다. 도구가 돼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도구라는 것은 뭐죠? 수단이죠. 수단. 수단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거든요. 뭐냐면 뭐가 수단이 돼야 되느냐면 어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 때 그 지식이 진짜 참다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제임스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어려움이 막 봉착하고, 저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정말 이 학교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학교 딱 갔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막 성적이 막 좋은 학교인데 상대적으로 내 성적이 막 떨어지네. 그리고 뭐 성적만이 아니라 또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선생님과의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지식이 그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가 될 때? 도구가 될 때. 이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도구. 다른 말로 하면 수단이 될 때 이 지식은 참다운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구가 돼야 된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때 참다운 지식이다. 그게 정말 진리다. 라고 하는 거죠. 듀이가 약간 그런 도구주의의 입장을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듀이가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까 우리 퍼스 하면 떠올려보세요. 퍼스 같은 경우는 유용성 이야기하면서 과학적인 탐구를 해가지고 뭐가 있을 때? 실제적인 성과가 있을 때, 성과가 있을 때 그게 바로 유용한 것이고 그게 참다운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듀이는 약간 거의 같은 맥락인데 퍼스나 제임스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죠.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이 퍼스, 제임스, 듀이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거의 퍼스, 제임스, 듀이를 같이 묶어가지고 무슨 주의? 실용주의.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는데, 근데 약간 비슷한데 약간 관점을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고정된 성과, 고정된 어떤 결과 요구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어떻게 비교하느냐면 어떤 고정되어 있는 어떤 성과,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결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럼 뭐가 목적이냐? 뭐가 더 요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뭐가 훨씬 더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성장하는 것. 우리가 정신적으로 막 성장하고 삶이 막 성숙하고 인격이 막 성숙하고 그런 성장하는 과정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고정된 성과, 결과에 도달했으면 선, 고정된 성과나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악,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으면 그게 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거를 고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개선. 개선의 과정으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방향이 개선하는 어떤 삶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느냐? 그러면 선. 완전히 해결 안 됐으면 악.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삶의 문제가 해결돼 나가는 과정으로 개선돼 나가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선이라는 거죠. 내가 점점 좋아지는가? 그걸 뭐라고 하죠? 진보. 그거 아닙니다. 너 보수냐 진보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점점 나아가는 것. 그런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으면 그것이 선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정된 것이 목적이 아니다. 어떤 그 비유를 들으냐면 건강. 진짜 팔뚝이 이만해지고 그다음에 다리 이렇게 막 두꺼워지고 그렇게 됐으면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그러지 팔뚝 조그만하고 이러면 이거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계속 운동해 나가면서 선생님도 요즘에 이제 바람이 좀 시원하고 해가지고 시간 될 때 이제 집 근처 이렇게 좀 막 저녁에 나와가지고 좀 달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 내 몸을 튼튼하게 해 나가는 그 과정,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게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듀이가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듀이가 어떤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듀이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정말 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는 정말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선한 방향으로 정말 기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그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아무리 선하게 살았더라도 지금 이 사람의 방향이 타락하는 방향, 이 사람의 방향이 비열한 방향, 이 사람이 무자비한 방향, 너무 지나친 이기주의에 빠진 방향,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선과 악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선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 사람이 지금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 선한 사람이고, 악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타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 악한 사람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학문, 이론, 지식, 건강, 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정된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사회를 개선하고 내가 진보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선이다. 이 방향을 이야기할 때 나 자신이 점점 진보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그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사회가 개선되어 나갈 때,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회가 겪고 있는, 우리 사회도 너무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그리고 남녀 간에도 갈등이 있죠. 그죠? 남녀 간의 갈등, 그리고 젊은 세대와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런 갈등, 많은 갈등이 있는데, 그런 갈등들이 해결되어 나가고 개선되어 나갈 때, 그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사회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어떤 고정된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용주의의 뒤의 입장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용주의 크게 세 사람 했거든요. 누구? 퍼스, 제임스, 듀이. 퍼스는 어떤 과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유용성을 강조한 실용주의의 선구자. 제임스, 캐시밸류, 현금 가치 딱 내어서 바로 실제 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바로 딱 해결, 유용해. 무엇도, 종교도, 문학도, 철학도, 과학도 다 현금 가치가 있을 때 그게 참다운 종교, 참다운 가치 있는 철학이다. 듀이, 도구주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구가 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그게 정말 참다운 지식, 참다운 진리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과정을 중시했다는 거, 방향을 중시했다는 거, 이런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